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9월 27일 백신 관련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0.27%, 코스닥 0.2% 하락하면서 오늘도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3,400억 코스피 매수했고요. 코스닥은 400억 매수하면서 마무리했네요. 최근에 이제 헝다 관련해서 중국에 대한 그 부동산 투자 그룹이 또 파산 위기에 있으면서 또 전체적인 이 글로벌 시장이 약간은 좀 조정을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는 코로나로부터의 그 회복기에 접어들면서 아직까지 변이 코로나가 좀 위기가 있긴 하지만 이제는 경구용 치료제도 곧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물가도 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금리 인상과 유동성 자금이 다시 한번 이제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좀 빠질 수 있는 그런 위기감 때문에 이런 식으로 증시 자체가 좀 조정기에 들어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고요. 연이어서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고점이 낮아지는 그런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추세를 깨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바닥은 지지를 하는 듯 하지만 결국에는 고점 라인을 갱신하지 못하면 쭉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량 자체가 지금 증시 전체에서 침체되어 있는 그런 움직임이고요. 계속해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투자자는 관망세로 우리나라 증시를 매도를 하거나 당장 사더라도 차익 실현 물량으로 다시 지켜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봉을 보게 된다면 결국에는 코스피는 이미 한풀 꺾인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좀 지금 7일 연속 매수를 하긴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괜찮게 지금 매도를 하다가 다시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주는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뭔가 의미 있게 계속해서 많이 매수를 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거기에 따라 이제 기관 투자자도 좀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7일 연속 외국인이 매수한 것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봉에서 음봉이 나왔고요. 고점 부근에서 이제 조금 하락을 준비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일봉 패턴도 코스피와 유사합니다.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21선 받치지 못한 채로 이평선이 모인 지점에서 좀 하방으로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포지션이 나왔을 때는 언제든지 이제 좀 악재가 나왔을 때 긴 음봉, 장대 음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는 이제 요런 자리, 요런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해주는지 확인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는 지금 썩 좋지는 않다라는 것을 잘 생각하시고요. 기관 투자자는 계속해서 코스닥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 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정도로 확인하고 환율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이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1180원 다시 한번 넘어갔고요. 내려가는 듯 하다가도 저점을 점점 받치면서 진행이 되고 있죠. 이렇게 꾸준히 해서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면 좋겠지만 지금은 환율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환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는 조금 메리트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고요. 달러를 얻을 수 있는 미국 증시가 오히려 메리트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환차익을 위한 그런 움직임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저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월봉 입장에서는 꾸준히 올라가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로 오늘 증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보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부터 보겠습니다. 600원 하락해서 34,150원. 오늘도 좀 하락을 했고요. 결국에는 지지 라인을 좀 형성을 하지 못하고 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또 121선 근처까지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좀 뉴스가 뜨긴 떴어요. 면역 조절제 GLS 1027인가요? 보두막염 치료 효능 평가 연구 착수했다. 그래서 연구가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에 크게 주가가 움직일 만큼의 좋은 소식은 아니었고요. 결국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플라스미드와 같은 그런 VGXI의
공장 완공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분기쯤이라고 생각을 하고 천천히 이제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은 진원생명과학은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은 재미없게 진행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공시를 좀 살펴볼게요. 결정이 되면서 여기 보면은 예정 발행가가 24,350원으로 되어 있고 확정 예정일은 10월 27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2차 발행가까지 나오면서 확정이 되고요. 정정 후가 이제 11월 19일이네요. 그래서 일정이 좀 밀린 것 같습니다. 일정이 밀렸고요. 신주 배정 기준일도 10월 8일까지로 배정 기준일을 늘려놨네요. 그래서 유상증자 이 기준일이 또 뒤로 밀렸고요. 청약 예정일은 11월에서 11월 말까지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12월 14일쯤에 신주 상장이 진행이 되고요.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그럼 또 같이 밀렸나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상증자는 밑에 있나요? 밑에 있네요. 그래서 0.5주 그대로 되고요. 일자가 상장 예정일이 12월 24일이네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 상장을 하고요. 아마 상장이 되면 내년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또 이렇게 왜 밀렸는지 모르겠지만 일정이 한 달 밀리면서 좀 더 그러면 진원생명과학의 주가가 좀 더 오랫동안 밑에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고요. 내년 초에 주가가 움직일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일단은 유상증자 발행가액 확정을 하기 위해서는 또 산수 평균을 통해서 확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또 주가를 이제 잠깐 올리는 것이 유상증자 발행가액 맞추는 데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권리락 이후에 뭐 잠깐 올렸다가 뺄 것인지 뭐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큰 사이클에 대한 그런 상승이 나오기는 내년 초 전에는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큰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정도 주가를 계속 유지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정 발행가액이 24,000원 정도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3만 초반대 아니면 3만 중반대 정도를 뭐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진원생명과학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일정이 밀렸었네요. 제가 늦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기관 외국인이 오늘 둘 다 매수를 했지만 뭐 최근에는 이제 매도가 끝나고 매수를 조금 하는 것 같죠. 근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은 그 다음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2,000원 내렸고요. 92만원. 지금 계속 뭐 요런 자리를 계속 61선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좀 아쉽게 진행이 됩니다. 빨리 이제 좀 치고 나가줬으면 좋겠지만 계속 이제 꼬리를 달고 뭔가 21선을 넘지 못하고 좀 눌러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혹시라도 음봉이 좀 길게 나오면서 내려간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조금 움직임이 꼬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하락 추세로 진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한 반등이 필요할 것 같고요. 21선을 넘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더나와 이제 이 계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주가가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생각보다는 계속해서 약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면서 일단 재미가 없네요. 하지만 지지 라인을 아슬아슬하게 지금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보도록 합시다. 주봉이나 월봉은 꾸준히 위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기관이 오랜만에 매수를 해줬고요. 두신이라든지 연기금이 또 매수를 해주면서 뭐 괜찮았습니다. 오늘은 괜찮았고 외국인이 좀 팔면서 내려갔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좀 더 보겠습니다. 뭐 제넥시는 똑같죠. 1200원 내려가지고 지지라인 결국엔 또 터치를 할 것 같고요. 21선 채 넘지 못하고 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제넥시는 추가적으로 더 내려가서 자리 잡아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위로 한번 치고 나가준다면 또 이런 움직임이 또 이런 식의 횡보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넥신에 대한 그런 좋은 뉴스가 아직 뜨지 않았는데요. 그런 백신에 대한 소식이 떠야지 움직일 것 같고요.
투자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꾸준히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SK 바이오사이언스죠. 다행입니다. 오늘 좀 올라가지고 다행히 이 라인을 맞춰줬네요. 그래서 V자로 한번 내렸다가 바로 치고 와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고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21선 이 하락 추세가 좀 멎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았네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내려가기보다는 여기서 이 라인에서 자리를 잡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더 상승이 나오면서 완벽하게 상승 추세로 전환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주봉이라든지 월봉이 뭐 일단은 월봉은 좀 운봉이지만 주봉이 그래도 V자로 조금 들면서 괜찮아졌네요. 살짝.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꾸준히 다시 한번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기간이 이제 매도를 멈춰준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 SK바이오사이언스도 좀 다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계속해서 매도를 한다면 또 오랫동안 이런 자리를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근데 우리나라 토종 백신 1호죠. 거의 1호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삼상 결과가 이제 곧 나오고 내년 상반기에 백신을 출시하는 그런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도 한번 힘을 주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는 조금 횡보를 하거나 이런 라인 저점을 딛고 자리를 잡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셀리드는 5,400원 추가적으로 더 내렸죠. 그래서 10만 5,500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내려버렸기 때문에 셀리드는 움직임이 좋지 않다. 결국에는 저점이 높아지는 그런 흐름이 깨졌고요. 이렇게 된다면 반대로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이 낮아지는 그런 하락 패턴으로 다시 한번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121선을 지키는 그런 움직임이 필요한데 지금은 갈자리에서 이렇게 못 간다는 것은 셀리드는 조금은 불안한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121선 저 지지선이 깨진다면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이 정도까지 봐도 되지만 10만원까지 봐도 되지만 조금은 움직임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이 셀리드는 좀 더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셀리드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는 외국인이 좀 팔았고요. 그 다음에는 유바이오로직스고요. 58,800원 2,000원 내렸고 일단 월봉은 고점을 이제 갱신을 좀 했기 때문에 괜찮았고 역시 이제 한번 치고 나가서 자리를 좀 잡고 있죠. 그래서 5일선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같고요. 21선까지 기다릴지 아니면 바로 며칠 뒤에 올라가줄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움직임 자체는 굉장히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고점 부근에 지금 위치를 했기 때문에 이 쌍봉을 찍고 떨어지느냐 아니면 바로 이제 올라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이 여러 개가 있고요. 21선 올라올 때까지 아니면 고점 넘어주는지 뭐 그런 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랫동안 이제 넘지 못했던 이 라인을 뚫어줬기 때문에 쉽게 내려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오더라도 46,900원 정도를 지지를 하면서 다시 한번 N자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월봉도 괜찮고 투자자는 이제 외국인이 계속 뭔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3,000주밖에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점 부근인데도 외국인이 매도를 하지 않고 지금 물량을 보유를 하고 있다. 이런 점은 굉장히 좋고요. 오늘 뭐 투시 물량에 대해서 좀 하락을 했지만 좋은 모습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바이오 종목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